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1타 강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뭐 제가 100%다 아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원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제가 학원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대치동에 주로 오래 있으면서 이제 제가 봐왔던 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부모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절대로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깔려거나 하는 의도는 있지 않다는 것을 꼭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타 강사라고 이야기하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제 1타 강사죠? 어, 그 1타 강사라고 물론 뭐 사전에 있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1타 강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각 인강 사이트, 뭐 메가스터디, 뭐 스카이에두, 이투스, 뭐 대성 마이맹, 뭐 그런 이제 각 인강 사이트에서 과목별로 수강생이 가장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1타 강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이제 대치동에서 현강을 했을 때 우리가 1타 강사가 현강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타 강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 인강 사이트가 한 네다섯 개 있으니까 과목별로 한 네다섯 명이 이제 1타 강사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요즘에는 1타 강사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예비 고1 1타, 고1 1타, 고2 1타 하물며 고3 수업을 하지 않는데도 막 1타 강사래. 예. 너무 어이가 없죠. 그쵸? 예. 그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1타 강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인강 사이트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과목별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그런 분이 이제 1타 강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1타 강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말 과목별로 수강생이 이제 가장 많은 그런 1타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서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EBS 강사 이제 시험을 보고 신청을 해서 EBS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그런데 EBS에서도 반응이 이제 엄청 좋은 거죠. 이제 그러면 각 인강 사이트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거액의 계약금과 함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인강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분들에게 거액의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트 자체에서는 그런 분들을 밀어주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1타로 만들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뭐 그런 뭐 중계동이나 뭐 그런 아주 이제 주요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이제 자기 학원이나 아니면 단과 수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수업을 한 선생님들 젊었을 때부터 그런 선생님들이 한 30대 중반 정도 들어갔을 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 이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친다. 그래서 현강생이지만 막 대기생이 많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양질의 수업을 하고 막 자료도 좋고 막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인강업체에서 이제 찾아와서 이제 면접을 보죠. 면접을 본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인강 세계에 들어와서도 이제 가능성이 있냐라는 것을 이제 보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스카우트 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도 노력을 해서 스카우트를 해갔으니까 이제 메인 화면에 이제 띄워주고 이제 하겠죠. 투자를 해주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전형적인 그냥 일타 강사입니다. 이제 뭐 부모님들이 이제 요즘에 막 대치동에 있는 일타 강사가 너무 많아요.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 뭐 거짓말 붙이면.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일타 강사는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이제 그 요즘에는요. 이제 일타 강사가 이제 조금 만들어지는 추세예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이제 대형 학원들이 요즘에 있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표적인 시땡 학원 있고 이땡 학원 있고 뭐 이름이 바뀌었죠. 두땡 학원 있고 뭐 맷땡 학원도 뭐 마찬가지고 이런 뭐 대표적인 학원 여기가 요즘에 제일 크죠. 뭐 그쵸? 뭐 중소학원들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학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냐 하면은 대규모 투자를 해요. 백화점처럼. 백화점처럼 대규모 투자를 하면 이제 백화점을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마트처럼 자기네가 상품 받아서 진열해서 파는 데도 있지만 이제 백화점 업체들이 이제 입점을 하겠죠. 그쵸? 이제 각 업체에서 이제 입점을 합니다. 이제 입점을 해. 입점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들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백화점을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두 가지 떡볶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하나 떡볶이는 맛은 없지는 않아. 평범해. 그냥 약간 프랜차이즈 맛이야. 평타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메인 자리, 코너 자리, 막 에스컬레이터 옆에 막 크게 박스를 쳐놓고 그렇게 팔아요. 그러면서 막 광고를 합니다. 우리 이제 유명한 떡볶이 업체가 막 입점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광고를 해요. 그쵸? 그러면 그냥 이제 맛은 있죠. 맛은 있는 평범한 떡볶이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떡볶이가 돼서 불티나게 팔리고 그런 홍보 효과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떡볶이는 유명한 떡볶이가 돼요. 반대로 정말 천상의 맛을 가진 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이 백화점에 약간 밉보인 거야. 얼마나 맛이 좋으니까 자만하겠죠, 그쵸? 그래서 백화점에서 뭐 입점시키려면 시키고 말려면 마세요,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입점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 기분 나빠. 회장이 이제 속된 말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빡이 쳤어요. 그러니까 아 저거 안 되겠다. 화장실 옆에 갖다 놔. 화장실 옆에다 그냥 코너로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이 떡볶이 안 사 먹겠죠, 그쵸? 어쩌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큰일을 보고 나와서 배가 출출해졌는데 떡볶이 냄새가 나서 사 먹, 오, 이렇게 맛있는 게? 그래서 어쩌다가 얻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실력이 좋지 않으면. 근데 요즘에 이제 대형 학원에서, 물론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대형 학원에서 일타 강사를 만드는 커리들이 약간 이런 커리예요. 학벌이 좋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가 광고를 하고 키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인강을 찍지 않지만 이제 뭐 고1 1타, 예비 고1 1타 막 고3 수업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학원에서 이제 나름 키워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욕심이 생기죠. 저도 그랬거든요. 고3 수업도 해보고 싶고 내가 키워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 대학 가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키워졌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지도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학원을 차리거나 자기 개인 수업을 한 대부분 망하죠. 그쵸? 근데 학원에서는 그런 이런 대형 학원들에서는 그 선생님 나간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 키우면 되니까. 당장에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끌고 나가면 이런 학원들이 휘청일 것 같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요즘에 투자하는 학원들은 휘청이지 않습니다. 다른 선생님을 1타 강사로 그대로 꽂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예. 자금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망하냐? 이제 제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 강사로 이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도 뭐 나쁘지 않게 벌고 막 대표 강사니까 잘하는 애들만 가르쳤겠죠. 그쵸? 막 실력도 있고 선생님 막 잘 가르칩니다. 막 좋아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기도 했고 이제 결혼 전이기도 했으니까 이제 저가 제 자신을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암암리에 이제 소개로 가거든요. 이제 원장들끼리 이제 이 학원 강사들이 이제 암암리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수업 끝나고 그 영업이라고 하나?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원장이랑 술도 먹고 뭐 같이 뭐 싸바싸바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술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수업 이외의 그런 2차 영업을 잘 못했어요. 이제 그 아는 분이 잘 없어요. 저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대표 강사도 하고 인기도 있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도 나는 먹히겠지 하고 제가 이런 대형 학원들의 단가를 걸고 수업을 했는데 이게 안 끌어주니까 힘들어요. 이제 저는 당연히 제가 나가자마자 인강 찍고 막 1등 하고 막 그럼 나 이렇게 돈 많이 벌고 바쁜 것도 싫은데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찌끄럭지 수업이나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중에 학원 차릴 때 대비해서 여러 지역에 돌아다녀 보자. 그래서 여러 지역의 단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강북도 가보고 뭐 분당도 가보고 그다음에 뭐 이제 송파도 가보고 막 그래서 잘하는 애들도 가르쳐보고 못하는 애들도 가르쳐보고 막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진짜로. 힘들긴 엄청 힘들었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 내가 그 대치동 편한 데서 돈 많이 벌면서 그냥 헛실력으로 강사했구나. 뭐 그분들이 다 헛실력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도 차리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편하게 돈 벌고 뭐 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학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나름 자존심을 세우면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 학원 차리면 애 하나 나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막 클레임 들어오면 막 승질 나고 막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쵸?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대부분 잘 안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쵸? 예. 이제 그래요. 대부분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뭐 1타가 중학생 수업도 1타가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선생이 정말 내 마음속에 1타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냐?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수업을 해보면요. 뭐 이제 칠판 수업하고 문제 풀어주고 수업 준비하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제 사업이고 제 학원이니까 한 명 한 명을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개별 수업을 하니까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범위의 수업을 해요. 그럼 정말 이제 제가 중3부터 고3까지 수업을 하니까 정말 하루에 3-1부터 미적분 기하까지 이 넓이의 양을 풀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여기 가서 3-1 곱셈 공식 풀어주다가 저기 가가지고 미적분 풀어주고 저기 가서 기하 풀어주고 2차 곡선 풀어주고 막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냥 내가 막 기계적으로 나만 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막 아이가 이해를 하게끔 속도를 빨리 했다가 또 힌트만 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계산까지 다 해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럼 계산 틀리면 안 되니까 계산할 때 또 꼼꼼히 신경 쓰고 막 그런데 칠판 수업할 때 안 그래요. 계산해 줄 필요 있나요? 없어요. 내용만 설명해 주면 돼요. 수업 준비하기 훨씬 더 쉬워요. 네. 문제를 잘 푸는 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있죠. 자기만 실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얘한테 설명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이해를 해야 되죠. 같이 똑똑해서 같이 천재급의 학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노력해서 똑똑해진 거죠. 그 노력해서 똑똑해진 학생한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똑똑한 선생님이 그것까지 맞춰주는 선생님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 중에 이제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하면 학원을 보내는데요. 학원을 보내는데 다 배워서 학원을 보내요. 그럼 도대체 학원을 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학원에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걔네랑 하라고? 아,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원에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돼 있어야 된다. 수학상을 다시 배우고 심화로 배우지만 수학상을 절대 처음 배우는 아이가 가면 안 된다. 그럼 그 학원 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하려고? 차라리 집에서 심화 문제 풀면서 오답 노트 만들고 그렇게 공부시키는 연습 부모님이 옆에 앉아서 그렇게 공부시키는 연습하는 게 나중에 훨씬 더 도움돼요. 그냥 자기 만족인가요? 그 학원 다니는 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 왜 이미 다 배웠는데 시험 보고 문제 풀고 불친절한 풀이를 해주는데 그런 학원에 다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여기서 학원을 하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고3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한 해 한 3, 4명?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학년에 12명이 정원인데 이 12명이 이제 들어오면요. 보통 이제 3분의 1, 4명 정도 남아요. 4명 정도는 고3 끝까지 다닙니다. 음. 그러면 한 학년에 12명이면 고3 수업을 했을 때 남는 게 사실 없어요. 그쵸? 차라리 제가 초등 그 고3 수업할 시간에 초등이나 중등 개별 수업 받으면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요. 음, 선생님이 이제 예비 고1이나 고1 1타 선생님이 만약에 고3 수업을 할 실력이 없다. 그러면 그 수업 들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고3 수업을 할 실력이 있는데, 아,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수업을 안 한다. 그럼 그 아이는 고3 때 어디 가야 돼요? 또 고3 때 다른 커리를 찾으려고 또 헤매야 돼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됐든, 만약에 내 커리를 듣는 학생이 있으면 나는 고3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일타가 아닐까요?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일타 강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트레이닝과 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네. 뭐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 키워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네, 뭐 다는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 그 속사정을 다 알지는 않지만 제가 봐온 몇몇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만들어지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도 또 이제 그렇게 수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실력도 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더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커지겠지만 대부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런 굴곡 없이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자만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